어두운 한국의 밤하늘 아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나무 사이로 스산한 바람만이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 한밤중의 울음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이야기의 공간이 아닙니다. 저 너머 깊은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속삭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당신이 진정으로 용감하다면 지금부터 펼쳐질 오싹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불을 끄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저희가 조금 고향을 떠나면서 이사를 자주 해왔습니다. 처음엔 울산으로 가서 몇 달을 살다 최종적으로는 포항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집을 전전해오던 저희 가족은 저희 중학교 생활 때문에 되도록 학교와 가까운 주택에 세를 급히 들었습니다. 주택은 1층으로 이루어진 한지붕 2세대 주택이었어요. 처음 이사를 와선 1년 정도 잘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아이들이 그렇듯 가위도 눌려보고 안몸에도 시달렸습니다만 그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겐 그렇지 않겠지만 누군가에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수면마비라거나 스트레스성이라거나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은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좀들 문제는 제가 중2가 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주인집들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 주가 되는 주택의 안채가 비게 된 것이죠. 본들 신기하게도 주인집 아저씨는 그 비어있는 안채를 정말 싼 가격으로 전세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이상한 건 그 아저씨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유독 깐깐하고 불빛하는 투집을 잡아대서 식구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날로 사람 이미지가 잡히어 버렸죠. 아, 이 남자 천사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싼 가격의 좁은 집에서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잡았고 어차피 바로 옆이어서 업체를 두를 것도 없이 반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거실이 넓은 집은 난생 처음이어서 굉장히 들뜬 마음이었어요. 밤따는 부모님과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남동생이, 작은 방은 저와 저의 여동생이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복을 입고 있던 기억이 있으니 여름이 분명해요. 잠을 자고 있는 들 어디선가 뭔가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면이 좁은 곳으로 둔탁한 시멘트 벽을 긁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장연성이 없었던 데다 소리 자체도 비약했습니다. 어디 범서하나? 그때만 해도 작지나 자른슬에서 내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는 잠결에 뜬 눈을 다시 감으며 잠을 청하려 했죠. 그런데 그 소리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 누군가가 계속 손톱으로 벽을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등교를 해야 하는데 벽 긁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자 짜증이 나더군요. 그 와중에 여동생은 태평한 얼굴로 잘만 자고 있으니 더 짜증이 나서 이불을 걷어 자리에서 일어나 잠 안에 불을 켰습니다. 너가 그 성남에? 역시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죠.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어 사망의 벽을 돌아가며 귀를 대보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책상의 끝은 벽, 주방과 마주한 벽에서 소름 끼치게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은편 벽에서 누군가 정말 벽을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저를 그제야 좁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나와 거실을 걸어 바로 옆인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컴컴한 쳐다보니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켜니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이상하다 싶어 작은 방과 마주한 벽에 다시 귀를 대어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원에서 죽치고 있어봤자 나오는 것도 없었기에 전 다시 담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절 괴롭히던 그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더군요. 마음은 조금 불안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피곤했던 나머지 눕자마자 잠들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날은 밝았죠. 하지만 그 일은 그날 하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또는 며칠을 걸러서 그그그하고 벽을 긁어내리는 소리는 절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저 소리만 들렸던 거라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 그냥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소리에 덤덤해졌다고 할까? 검들, 그렇게 어느 날부터 벽 긁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대신 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이번에 침대 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팍 깨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순간 심장이 떨어질 만큼 큰 소리로 누군가 침대 매트를 받친 나무탄을 쳐올렸습니다. 베개를 통과한 둔탁한 소리가 귀로 타고들었습니다. 전 혼비백설에서 기명을 지르며 잠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 기명 소리에 놀란 부모님께서 안방에서 뛰어나오셨고 자고 있던 여동생은 당연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라서 오는 저를 안아주신 엄마에게 "저가 침대 밑을 주먹으로 쳤어" 라고 횡설수설하며 매달리자 제가 악몽을 보다 놀라 그러실 줄 알고 달래주시더군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침대 밑을 확인해 보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한참을 가산소를 움직이다 조금 진정이 된 듯 보이자 저를 밤에 보내시곤 부모님은 다시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전 침대에 누워 정말 꿈이었던 건지 정말 꿈속에서 헛소리를 들었던 건지 긴가민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어진 방 안은 다시 잠들 여동생의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전 잠이 오지 않아서 가만히 두어 베개에 귀를 대었죠.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던지 잠이 솔솔 오더군요. 그리고 섬잠이 들었습니다. 잠들 다시 귓가에 손톱으로 뭔가 긁어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잔사적으로 눈이 번쩍 뜨였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어디서 나는 소린지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이거리 여자의 진 손톱으로 결이 거친 나무탄을 긁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전 천천히 베개를 치워 매트에 귀를 대었습니다. 매트 전체를 울리듯이 귓가로 차고드는 소리. 침대 밑에 뭔가 있다.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온몸을 휘젓더군요. 공포 때문인지 귀도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 마음속으로 셋을 세고 속도 일어나 불을 켰죠. 그리고 한참을 침대 밑에 어두운 것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밑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과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절반이었어요. 하지만 큰맘 먹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침대 밑으로 눈을 댄 저의 눈에 끝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는 곳이 무서워졌습니다. 가위에는 눌리지 않았지만 멀쩡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들리는 괴상한 소리는 저를 불면증이 걸릴 정도 몰아세웠습니다. 밤엔 집에서 시달리다가 잠은 늘 학교에서 자다 보니 수업 중에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흡연하자마자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달래주진 않으시고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일터에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집에 혼자 있으면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분명 혼자 있는 집안에서 누군가 거실을 소리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거나 어린 남동생의 블록 장난감이든 자꾸니를 뒤엎는 소리, 아무도 없는 화장실 변기에서 덜이 세차게 데려가는 소리까지. 어머니가 처음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를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거실이 소란스러워지자 남동생이 벌써 집에 왔나 보다 하고는 우리 아들 왔어? 라며 거실로 나오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선 귀신이 있다고 믿는 분이셨고 그것보다 외할머니께서 조석에 관련된 분이셔서 그런지 어머니께선 집안에서 일어나는 괴상한 일을 왠지 부덤덤하게 가늠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신재할 만큼 안심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신경 쓰지 않게 된 후부터는 작은 방에서 밤마다 절 괴롭혔던 그 소리를 차츰차츰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덤덤하시던 저희 어머니를 힘동하게 만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저에게 있었죠. 전 교우관계가 그냥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불량 학생도 아니었고 친구도 많았으며 그때까진 크게 싸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학교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사실 학교에 가고 싶은 날이 딱히 없었지만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날처럼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과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겨우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게 다른 아이들보다 굉장히 쉬웠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을 몇 걸음 앞두고 전 생전 처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등교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에는 가야 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있었던 터라 학교를 등지면서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집과 학교 주변만 어슬렁거리다가 1교시의 종소리가 들리는 순간 전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집엔 어머니께서 계셨기 때문에 걸리면 혼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보일러실 문 앞에 몸을 숨겨 쭈그리고 앉아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 등교만 하려고 하면 학교를 눈앞에 두고 가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잘 피는 법이죠.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 절 주시하셨나 봅니다. 제가 또 보일러실 앞에 숨어있는데 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차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라면서 절 들고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다며 왜 학교를 안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도 일 당한 것도 아니고 친구와 싸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만 뚝뚝 흘리며 모르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알았다 하시며 오늘까진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턴 꼭 학교에 가는 거다 하면서 절 다독여 주셨어요. 다음날 어머니의 괴용을 제 개문 앞까지 받으면서 전 등굣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문 앞까지 잘 왔습니다. 들어가는 선생님께 혼나는 게 당연한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들떴습니다. 며칠 만에 학교 여행이 좀 기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실에 가자마자 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왜 학교에 안 왔냐고 질문 폭탄을 받았고 전 킬갯거리로 좀 아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께 불려가서 한동안 걱정스러운 설교를 듣고 복도로 나오는데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10개월 정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사색이돌 얼굴로 어머니께 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전 어머니께선 7분이 있는 교속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다니는 길목을 잡귀들이 둘러싸서 학교를 못 가게 막고 있는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잡귀들을 달래서 쫓아내면 제가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거라면서 어떤 방법을 일러주셨다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어머니께서 미역국에 잡을 말아 저의 등굣길을 뚫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가 밤에 꿈을 꾸셨는데 잡귀들이 나와서 오랜만에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신나서 학교에 잘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부석인 분이 어머니께 안 되겠다 하시며 괜찮다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고 저희 집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직업을 하셨다죠. 부석인의 말에 따르면 집에 웬 병둔한 발에 할머니께서 두서운 얼굴로 칼을 쥐시고는 저희 식구들에게 다가가고 있지며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석인 분은 저걸 쫓아내느니 이 집에서 나가는 길 더 따를 거라며 딱 보니 절에 살던 사람도 온갖 길을 다 빨리고 도망친 것 같고 더 있다간 우리 가족도 기가 쇠해지고 좋지 않은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결국 저희 가족은 집주인의 호의로 받은 전세를 불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애초에 그 집주인 아저씨가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부터가 의식을 해봤어야 됐는데 전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제가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싹한 순간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한밤중의 울음소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 이야기의 해석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매우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